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거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원래 반도체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바로 삼성의 2나노 공정이 이 TSMC를 얼마나 위협할 수 있을까 여부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게이트-올-어라운드를 경쟁사인 TSMC보다 빠른 3나노부터 적용해서 관련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이 최선단 노드에서 항시 수율 부진을 겪어왔던 삼성 입장에서는 2나노만큼은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2나노 수율이 60%대에 진입했다는 얘기도 최근 외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TSMC는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하는 만큼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시행착오를 제대로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또 하나 대형 팹리스들이 TSMC 설비를 활용할 수 있을지 마음을 졸이고 있는 점도 삼성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팹리스들 중에는 줄을 서다 지쳤다며 TSMC 대안 찾기에 나서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원래 TSMC 2나노 설비는 애플, 엔비디아가 싹쓸이 하다시피 한 상태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삼성은 이런 점을 간파하고 퀄컴, AMD, 메타 같은 대형 고객사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율이 60%를 넘겼고 심지어 미국 현지에서 테일러 2나노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적극 어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TSMC 설비, TSMC에서 제조 설비를 구하기 힘든 마당에 이용 가격도 갑질 수준으로 TSMC가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심 벼르고 있는 TSMC를 벼르고 있는 팹리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구글과 퀄컴, AMD가 삼성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HBM 메모리 풍기 현상도 삼성 파운드리의 몸값을 띄우는 요인입니다. 삼성에 칩을 맡기면 메모리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에 팹리스로서는 구미가 당길 수 있습니다. 그 AI 시대의 메모리가 최대 병목이 되고 있는 점, 칩 하나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메모리와 결합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삼성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는 삼성 파운드리, TSMC보다 경쟁력이 약하다는 삼성 파운드리의 강력한 지렛대가 돼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테슬라의 AI6 칩을 삼성 2나노에서 제작하기로 멤버들 계약을 맺었죠. 삼성과 TSMC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많은 팹리스로서는 머스크의 결정을 주목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파운드리 하면 TSMC입니다. TSMC가 2나노에서 삼성을 앞서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삼성에게도 기회가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 TSMC도 삼성에 쫄지는 않아도 확실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삼성이 올 가을에 퀄컴이 공개하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 칩을 2나노에서 잡아내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 칩은 삼성이 2나노에서 얼마나 TSMC를 추격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 칩은 올해인 2026년 가을, 올가을 10월 말쯤에 열리는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정식 공개될 예정인 칩입니다. 공개 시점이 올가을일 뿐이고 지금이 실제로 이 칩을 어떤 파운드리에 맡기느냐를 두고 물밑에서 막바지 경쟁이 한창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가을에 공개돼서 내년 초인 27년 초 스마트폰 삼성의 갤럭시 S27에 탑재되려면 적어도 올해 중반부터는 시범 생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퀄컴 입장에서는 설계 도면을 삼성이나 TSMC 중 어디에 맡길지 이미 최종 결정을 내렸거나 마무리를 짓고 있는 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퀄컴이 자신의 칩을 삼성과 TSMC에 동시에 맡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특정 파운드리가 칩 물량 전체를 완전히 다 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고 모험적인 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죠. 이 퀄컴 같은 빅테크 입장에서는 수조 원치의 칩 생산을 한 회사에 몰아줬다가 그 회사의 공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율이 엉망이 되면 그의 장사를 망치게 되는 만큼 파운드리 이원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 칩이 역대급 기회라고 보는 이유는 역시나 TSMC의 지나친 2나노 가격 때문입니다. 퀄컴 입장에선 TSMC 2나노 웨이퍼 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면서 자신의 칩 가격을 올리자니 이 스냅드래곤을 탑재하는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부나
샤오미와 같은 중국 업체,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반발이 심하고 안 올리자니 칩 가격을 안 올리자니 마진이 줄어드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메모리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풍기 시대입니다. 때마침 삼성이 비싼 성능을 훨씬 착한 가격에 그것도 HBM까지 묶어서 주겠다. LPDDR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다른 메모리도 묶어서 줄게라고 제안한다면 퀄컴이 메인 물량을 삼성으로 옮겨버리는 대박 사건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변수는 여전히 있는데요. 퀄컴으로서는 파운드리 교체로 설계를 바꾸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설계는 공정마다 다르게 맞춰야 합니다. 공장마다 다른 것이죠. TSMC용으로 설계한 칩을 삼성 팹에서 그대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퀄컴이 두 곳 모두에서 생산하려면 설계 인력을 2배로 써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올해인 2026년 스냅드래곤 8 6세대는 이원화로 가되 내년 2027년 나오는 7세대부터는 삼성이 메인 파트너로 복귀하는, 메인 파트너라는 것은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가는, 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메인 파트너로 복귀하는 그림을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삼성 파운드리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 물량을 갖고 오긴 올 텐데 얼마나 갖고 오느냐 여부입니다. 삼성이 만약 일부를 넘어서 메인 물량, 절반 이상인 메인 물량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삼성의 2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기술력이 TSMC에 빠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삼성은 갤럭시 S26 언팩에서 엑시노스 2600의 효율성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퀄컴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구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엑시노스 2600은 아시다시피 삼성의 2나노 노드에서 만드는 최초의 2나노 AP입니다. 이 칩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이 칩을 만든 삼성의 2나노 칩이 성능과 전력 효율을 다 잡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퀄컴으로선 우리도 삼성 2나노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외신에서는 퀄컴은 TSMC뿐만 아니라 삼성의 2나노 SF2P 공정을 진지하게 테스트 중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는 온 디바이스 AI 성능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높여야 합니다.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배터리가 강속으로 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나노 대비 전력 효율이 최대 한 30% 정도 개선되는 2나노 공정이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퀄컴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삼성과 TSMC를 경쟁시켜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이번에도 일반 모델은 삼성 2나노 SF2P 노드, 그리고 프로와 울트라 모델은 TSMC 2나노 N2P로 나누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은 메모리 풍기까지 겹쳐서 퀄컴 입장에서는 더 파운드리 가격이 낮다면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 퀄컴으로서 매우 유리한 입장인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퀄컴도 이전과는 다른 결정을 할 여지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인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가을 퀄컴의 칩 공개를 앞두고 물밑에서 치열하게 막바지 승부를 벌이고 있을 삼성과 TSMC 간 수주 경쟁 결과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